자, 이번 시간이 이제 이론 강의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스펫, 트랜지스터 중에서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모스펫에서 흐르는 전류가 볼티지, 드레인과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드레인에 흐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거면 됐지. 네, 사실 거기까지면 됐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1시간 추가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스펫에서 모스펫은 게이트 부분이 모스 캐패시터죠. 그리고 그 양쪽 날개에 PN 정션이 있는 PN 정션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는 모스 캐패시터예요. 그런데 그 모스가 아이디얼 캐패시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설명을 해온 거예요. 예, 이상적인 캐패시터다. 우리가 아이디얼 캐패시터를 가정할 때 뭐 7개인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했는데 나머지 가정들은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무리가 없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가지 가정은 사실은 실제 상황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 얘기할 때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같을 리가 없지요. 아주 특별하게 정말 재수가 너무 좋으면 뭐 같을 수도 있어요. 왜? 메탈의 워크 펑션은 이건 머티리얼 콘스탄트예요. 그죠? 재료마다 달라지는 값이고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머티리얼 콘스탄트였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세마이컨덕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뭐였죠? 백큐ම් 레벨서부터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그 에너지였었죠. 그 에너지 차이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뭘 해줘야 됐었어? 워크 펑션은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 값을 더하기 해줘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나오는 거였어요. 따라서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도핑된 수준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리콘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도핑 수준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따라서 도핑을 적절히 해서 얘하고 워크 펑션이 같게 만들 수는 있어. 금속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다른데 불구하고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아. 우리가 볼트지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워크 펑션이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문제가 있는 또 다른 가정은 소위 말해서 차지 센터가 옥사이드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스를 구성하고 있는 SiO2와 같은 옥사이드는 완벽한 절연체임과 동시에 계면이라든가 그 옥사이드 안에 어떠한 차지도 없다 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모스펫의 이퀘이션은 조금 수정이 돼야 돼.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캐패시터를 아이디얼 캐패시터라고 실제를 리얼 캐패시터,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 리얼 가스 이렇게 부르듯이 리얼 캐패시터는 우리가 리얼, 실제적인 프랙티컬 캐패시터, 이걸 리얼 캐패시터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먼저 아이디얼 경우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아이디얼인 경우에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아요. 메탈의 워크 펑션은 백큐ම් 레벨에서부터 메탈의 페르미 레벨까지 이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워크 펑션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전자 하나를 백큐ම් 레벨까지 자유로운 전자로 만들어서 백큐ම් 레벨까지 보냈을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제 워크 펑션인데 메탈의 워크 펑션은 이거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이게 지금 세마이컨덕터의 밴드 갭이에요.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어.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고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 엣지고 요게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에요. 여기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자이라고 표현되는 이 녀석은 백큐ම් 레벨에서부터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콘인 경우에 이 값이 4.0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4.03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인 경우에. 그런데 워크 펑션은 백큐ම් 레벨에서부터 페르미 레벨까지이기 때문에 이 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컨덕션 밴드 엣지와 페르미 레벨 사이의 에너지 차이 요 값을 더하기 해줘야 돼요. 자이 더하기 요 값한 거. 자이 더하기 요거. 그 두 개의 합이 파이 S지요. 따라서 이 그림은 지금 메탈의 워크 펑션과 운 좋게도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메탈과 세마이컨덕터를 점점점 가까이에 갖다 놓고 그 사이에다 옥사이드를 끼워 넣으면 당연히 양쪽의 페르미 레벨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페르미 레벨과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같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기 전이라는 게 이제 멀리 있던 걸 가까이 갖고 오는 거야. 가까이 갖고 오기도 전에 이미 페르미 레벨은 딱 라인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지 않고 같은 에너지 선상에 있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게이트 볼티지에 아무 짓거리를 안 해줘도 게이트 볼티지를 걸지 않아도 VG가 제로인 상태에서 밴드가 전체가 다 플랫하죠. 다 플랫해요. 밴드가 다 플랫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모스펫의 모든 이퀘이션은 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설명을 한 거였어요. 내가 지금 플랫 밴드가 플랫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은 현재 밴드가 다 플랫하죠. 여기 어디도 휘지 않았잖아. 다 플랫하죠. 휘지 않았어요. 밴드가 플랫하다는 건 뭐야? 필드가 걸려있지 않다는 거죠. 또는 차지가 어디에 모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차지가 특정 부분에 모이거나 필드가 걸리고 하면 밴드가 휘게 된다고 했었지요.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밴드가 휘었는가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 세마이컨덕터의 서피스 포텐셜 파이 S라는 걸 정의했었어. 파이 S는 벌크 상태에서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이 표면에서의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를 Q로 나눠준 거. 그게 서피스 포텐셜이었었어요. 이건 포텐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Q로 나눠주면 그게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밴드가 안 휘었으니까 어디도 휘지 않았잖아. 그렇죠? 따라서 서피스 포텐셜이 0인 경우에요. 세마이컨덕터의 서피스 포텐셜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휠 수 있었잖아. 우리가 전에도 다 공부했었죠, 이거는. 근데 이 그림은 휘어있지 않아요. 메탈은 포텐셜이 안 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었어. 그리고 이 가정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메탈은 전체가 다 이퀴 포텐셜하다고 했었죠. 그게 가정이었었어. 그래서 메탈의 포텐셜이 에너지 밴드가 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세마이컨덕터 쪽은 경우에 따라서 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 그림은 휘어있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기 때문에 아주 운 좋은 경우죠. 예. 자, 그런데 실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메탈의 워크 펑션은 이거 머티리얼 콘스탄트예요. 재료마다 달라요. 재료마다. 알루미늄 뭐 대충 4.0에서 한 4.3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결정면이 어떤 면이냐, 뭐 크리스탈라인이냐, 폴리크리스탈라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대충 한 4.2 일렉트론 볼트 정도라고 봅시다. 그다음에 골드 이것도 뭐 또 결정면이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충 한 5.1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워크 펑션 설명하면서 오미 컨택이냐 샤키 컨택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야. 어찌됐건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은 단순히 자이, 머티리얼 콘스탄트인 자이, 일렉트론 어피너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값에다가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컨덕션 밴드 엣지와 페르미 레벨 그 차이값
값을 더하기 해줘야 돼. 근데 이 차이값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하면 밴드가 휘어있지 않은 플랫 밴드 영역에서의 차이값. 다시 말하면 이쪽 말고 이쪽에서 이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해요. 자, 여기도 아직 안 휘어있네. 자, 어찌됐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요거 두 개의 합이에요.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메탈은 알루미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4.2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의 이 자이 값,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4.03이에요. 4.03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여기 와 있네.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무슨 타입이에요? P타입이죠. 네, P타입 세마이컨덕터야. 따라서 멀리 있던 메탈과 세마이컨덕터를 가까이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옥사이드를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얘는 페르미 레벨, 얘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어요. 페르미 레벨이 서로 위치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캐패시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선으로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포텐셜, VG, 여기다 볼티지를 걸든 안 걸든 간에 어찌됐건 도선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하여간 지들 안에서 뭔가 차지 캐리어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라인업이 돼야 되죠. 그 결과로 이 밴드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왜 바뀌어야 돼? 여기 워크 펑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해가지고 캐패시터를 만들면 설사 볼티지를 내가 하나도 안 걸어도 밴드 스트럭처가 바뀌어야만 해요.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알루미늄, 여기 4.2 일렉트론 볼트라고 가정하고 그린 거고 여기가 4.03, 그 밑으로 도핑된 수준에 따라서 도핑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트린식 레벨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하기 해준 게 워크 펑션이에요. 따라서 워크 펑션이 어디가 더 커 지금? 세마이컨덕터가 워크 펑션이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메탈보다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큰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그림 다시 그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를 쭉 연결했어. 볼티지 내가 하나도 안 걸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밴드가 휘게 되냐 하면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휜 결과가 뭐야? 양쪽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일치됐죠. 네. 양쪽의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라인업이 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상 이렇게 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값은 우리가 앞에 여기에서는 지금 백큐ම් 레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이도 표현하고 파이 M도 표현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내가 백큐ම් 레벨을 안 그렸죠. 백큐ම් 레벨을 안 그려도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옥사이드의 밴드 구조가 들어가 있거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 엣지예요. 뭐 밸런스 밴드 엣지는 밑에 있겠지. 이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 엣지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밑에 있는지, 얘가 얼마나 밑에 있는지, 얘가 얼마나 밑에 있는지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 요거는 머티리얼 상수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예요. 그 값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차이. 그 값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와 여기의 차이도. 그 상태에서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렇죠? 내가 앞에서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을 얘기할 때 이 자이 값에다가 컨덕션 밴드 엣지와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값 이 값을 더하기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때 이 차이값은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플랫 밴드 영역에서 얻어야 된다고 했어. 그 플랫 밴드 영역이라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어진 이 값을 더하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 더하기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따라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내가 게이트 볼티지를 아무것도 안 걸어도 현재 어플라이드 게이트 볼티지 0V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가 휘어 있어요. 밴드가 휘어 있어. 만약에 아까 아이디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으로 밴드를 휘게 하려면 아까 아이디얼 캐패시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이디얼 캐패시터인데 방금 봤던 모양으로 밴드를 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서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야죠. 그지? 그래야 아까처럼 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실제 캐패시터는 아무 짓거리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지금 밴드가 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짓거리 안 했는데 밴드가 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게이트 볼티지를 얼마를 걸매에 따라서 뭐가 어큐뮬레이션이 된다는 등, 디플리션이 된다는 등, 인버전이 된다는 등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특히 VT가 뭐였지? 스레시홀드 볼티지. 그래서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에서의 볼티지였었죠. 예. 그게 뭐예요? 밴드 밴딩이 얼마큼 됐을 때 파이 S 값이 2파이 F만큼 밴딩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밴드 밴딩이 되기 위해서는 VT라는 볼티지를 가해야지만 그만큼 밴딩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캐패시터는 그만큼의 밴딩, 지금 이 그림은 그만큼 밴딩 된 게 아닌데, 이 그림은 어찌됐건 이미 밴딩이 돼 있어. 따라서 우리가 VT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줘야 되는 볼티지가 이상적인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서로 다른 이러한 실제 캐패시터에서는 여기에 이 계면 부분에 서피스 포텐셜이 0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서피스 포텐셜이 지금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서피스 포텐셜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죠? 벌크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빼기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나누기 Q 이렇게 했었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벌크에서의 컨덕션 밴드 엣지 빼기 서피스에서의 컨덕션 밴드 엣지 나누기 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얼마예요? 양의 값이지 지금. 서피스 포텐셜이 지금 양의 값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밴딩이 됐다면 서피스 포텐셜이 음의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밴딩이 되면 이제 양의 값이 된 건데 어찌됐건 간에 서피스 포텐셜이 지금 0이 아니야.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캐패시터였다면 이 정도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정도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하려면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어야만 됐었던 거죠.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어야 이 정도 밴딩이 일어났을 텐데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벌써 이렇게 알아서 딱 자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맙지.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플랫 밴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플랫 밴드 컨디션이라는 건 서피스 포텐셜이 0이 되는 컨디션.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추가로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요. 어떤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 바로 요 워크 펑션 차이만큼 워크 펑션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를 나누기 Q한 포텐셜 그걸 우리가 phi ms라고 정의할 거예요. phi ms라는 볼티지를 걸어줘야 밴드가 플랫하게 돼요. phi ms는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를 나누기 Q한 거예요. 에너지를 나누기 Q해야 볼티지가 나오지. 그래서 그냥 수식으로 얘기하면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 나누기 Q 한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예에서는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죠? 네,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얼마 일렉트론 볼트야. 대충 얼마나 될래나? 지금 눈대중으로 해봅시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아까 4.2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4.03인데 그냥 퉁쳐갖고 4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4 일렉트론 볼트고 여기까지가 얼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리콘인 경우에 밴드 갭이 얼마예요? 1.12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퉁쳐서 그냥 1 일렉트론 볼트, 1은 심한가? 1.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5.5. 0.5. 그죠? 0.5.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가 대충 4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5야. 그러니까 4.5네. 거기다가 이 그림상으로 보니까 요거의 한 절반 정도 같다고 칩시다. 대충 그냥. 그러면 한 0.3, 요게 0.2라고 하면 여기 한 0.3 되겠죠. 그러면 백큐 레벨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 4.8이라고 칩시다. 얼추 한 4.8 비슷하게 보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4.8. 여기부터 여기까지 4.2. 차이는 얼마? 0.6 플러스 0.6 일렉트론 볼트. 볼티지로 얘기하면 0.6 볼트. 그죠? 플러스 0.6 볼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대충 플러스 0.6 볼트. 따라서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0.6 볼트. 메탈에서 얘를 뺀 거니까 메탈이 4.2, 이쪽이 4.8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0.6 볼트 상황이야. 따라서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0.6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phi ms만큼 우리가 볼티지를 걸어야 플랫 밴드 컨디션이 돼. phi ms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충 0.6 볼트예요. 마이너스 0.6 볼트야. 마이너스 0.6 볼트를 걸어야 플랫 밴드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야? 플러스 0.6 볼트만큼 얘가 휘어 있다라는 거지.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플러스 볼티지를 걸어야 이렇게 밴드 밴딩이 된다고. 마치 우리가 볼티지를 걸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이 차이값 때문에 밴딩이 돼 있어요. 얼마큼 밴딩이 돼 있어? 아이디얼 캐패시터라면 플러스 0.6 볼트를 걸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밴드 밴딩이 실제 캐패시터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0.6 볼트를 걸면 플랫 밴드 상황이 되는, 밴드가 플랫하게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여기가 휘어있지 않은 밴드, 이게 똑바로 펴있는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0.6 볼트를 걸어야지만 똑바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phi ms, 이게 플랫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볼티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걸면 저기 왼쪽 그림처럼 다시 변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옛날에 기타 챕터에서 파이 M이랑 파이 S가 뭐가 더 크고 작을 때 비교했잖아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뭐가 그때 얘기했던 건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에서 얘기했던 거죠.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에서 샤키 컨택이냐 오미 컨택이냐 얘기할 때. 그죠? 그때는 사실은 이 밴드 자체가, 페르미 레벨 자체가 휘었었어요. 왜 휘었었어? 그때는 메탈과 세마이컨덕터 경계를 따라서 차지가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PN 정션도 마찬가지고,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도 마찬가지고, PN 컨택이 만들어지거나 MS 컨택이 만들어지면 그 경계를 따라서 차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어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 그 결과로 밴드가 다 휘게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모스는 사실은 좀 달라요. 모스는 가운데 완벽한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차지가 이동을 못하죠. 그렇죠? 차지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를 뚫고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 페르미 레벨 자체는 그냥 직선이에요. 얘네들은 안 휘었잖아. 이건 직선이야 이렇게 그냥. 나머지 그 컨덕션 밴드 엣지, 베일런스 밴드 엣지 얘네들이 휜 거죠. 인트리식 레벨하고.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직선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질문 많네. 이렇게 넘어가면 저 그림에서 저렇게 안 되고 페르미 레벨보다 내려가야 된다. 정상.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기 그 인트리식 그 페르미 레벨의 선 있잖아요. 그 선이 페르미 레벨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옥사이드랑 연계면 요 선이 그 밑에까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 왜요? 저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요. 네, 내려갈 수도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 친구 질문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 차이값, 워크 펑션 차이가 커가지고 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여기까지 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전에 배운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 정도에서의 밴드 밴딩 모양으로 이렇게 좀 펴 있잖아. 그죠? 디플리션, 인버전, 트랜지션 포인트가 요 밴딩 된 게 여기에 딱 만나는 그거였었죠. 근데 이거 더 많이 휠 수도 있냐? 이렇게 아래쪽으로 얘가 이렇게 더 휠 수도 있냐? 물론 필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더 많이 나면. 얘는 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예를 들면 얘는 워크 펑션이 더 작고 이 자이 값 자체가 큰 놈이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전체로 밑으로 더 쳐져 있으면 세마이컨덕터가 뭐 실리콘이 아니고 어떤 다른 세마이컨덕터인데 이게 밑으로 더 쳐지면 자, 뭐 논란이 많네요. 질문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워크 펑션이 메탈과 세마이컨덕터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phi m과 phi s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 때문에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인 상황에서조차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 그림의 예에서 보면 이거는 마치 아이디얼 캐패시터였다면 플러스 볼티지를 가했어야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원상복귀 이렇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볼티지를 가했어야 되겠죠. 그래야 원상복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되는 볼티지가 얼마냐?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워크 펑션 차이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 이 차이를 Q로 나눠준 이 값을 우리가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다시 이 서피스 포텐셜이 이렇게 휘어있지 않은 원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플랫 밴드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 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옥사이드의 그 컨덕션 밴드 엣지를 가지고 이 값을 다시 또 정의해서 뭐 식을 유도해요. 그 내용을 봐도 돼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유도되는 게 더 정보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지금 마지막 강의에 내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캐패시터의 특성은 우리가 CV를 찍어가지고 CV 메저먼트를 해서 캐패시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앞에 보여준 알루미늄 SiO2 P타입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 캐패시터가 아이디얼 캐패시터였다면 이 대시드 라인처럼 CV가 측정돼야 돼요. 이 CV는 하이 프리퀀시야, 로우 프리퀀시야? 하이 프리퀀시 CV죠. 하이 프리퀀시 CV는 P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지. 로우 프리퀀시면 여기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이 프리퀀시 CV예요. 아이디얼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디얼이라면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 리얼 캐패시터를 찍어봤더니 이 실선처럼 지금 나온 거예요.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뭐야? 이상적이라면 점선이 나와야 되는데 실선이 나왔어. 차이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phi ms만큼 왼쪽으로 그냥 쉬프트 한 거예요. phi ms만큼 왼쪽으로 쉬프트 했어요. 왜 쉬프트 했어? 이미 플랫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쉬프트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캐패시터라면 이 그림을 먼저 얘기할게. 여기가 캐패시턴스 C고 X축이 VG 또는 VG 프라임이에요. VG는 리얼 캐패시터에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티지고 VG 프라임은 아이디얼 캐패시터에 걸어준 어플라이드 게이트 볼티지예요.
만약에 아이디얼 캐패시터였다면 이 점선처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밴드가 플랫할 때 나타나는 캐패시턴스 값이에요. 아이디얼 캐패시터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 밴드가 플랫하죠. 아이디얼 캐패시터는 그때 캐패시턴스 값, 이거를 플랫 밴드 캐패시턴스라고 하는데 요 값이 이 정도 크기의 캐패시턴스 값이 앞에서 얘기한 리얼 캐패시터에서는 언제 관찰되냐 하면 마이너스 0.6V 정도에서 관찰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0.6V를 걸어야 밴드가 플랫하게 되잖아. 그래서 리얼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0.6V,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바로 그 캐패시터, 그 녀석은 마이너스 0.6V를 걸어야 이 똑같은 캐패시턴스 값이 요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phi ms 값만큼 전체적으로 다 왼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리얼에서는 phi ms 볼티지만큼 다 시프트가 일어난다. 이 phi ms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계산되는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얼 캐패시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가정이라고 했어. 하나는 phi m 값과 phi s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과 메탈의 워크 펑션이 다른데 같다고 가정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지 센터가 있는데 없다고 가정한 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워크 펑션 얘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차지 센터는 여전히 없다고 가정합시다. 차지 센터는 없고 워크 펑션만 지금 다른 리얼 캐패시터야. 만약에 그렇다면 플랫 밴드 볼티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된다. phi ms가 된다 이 말이에요. 플랫 밴드 볼티지라는 건 뭐냐 하면 계면에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에 있는 서피스 포텐셜을 0으로 밴드가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이트 볼티지, 그게 플랫 밴드 볼티지예요. 따라서 리얼 캐패시터에서는 그 값이 바로 phi ms고, 앞에서 내가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얼 캐패시터에서는 그 값이 얼마예요? phi 플랫 밴드에 여기 프라임 붙였어. 아이디얼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얼 캐패시터는 바로 플랫 밴드를 만드는 게 0V지. 그죠? 0V예요. 0V. 그렇죠? 아이디얼 캐패시터라면 플랫 밴드 볼티지가 0V예요. 하지만 리얼 캐패시터에서는 phi ms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플랫 밴드 볼티지가 돼. 그렇죠? 단 언제? 옥사이드에 차지 센터가 없을 때, 옥사이드에 차지 센터가 없을 때. 마찬가지로 플랫 밴드 볼티지가 이 phi ms만큼 시프트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게이트 볼티지도 다 시프트했죠 지금. 그래서 게이트 볼티지가 시프트한 양은 다시 말하면 리얼에서의 게이트 볼티지와 아이디얼에서의 게이트 볼티지 이 차이, 이 값은 그냥 phi ms예요. phi ms만큼 다 시프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플랫 밴드 볼티지가 이만큼 시프트 했던 것처럼 얘도 시프트, 다 똑같은 양만큼 다 시프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양만큼 게이트 볼티지가. 그렇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치명적인 가정에서의 오류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제 두 번째 오류로 넘어가기 전에 요건 얘기해야죠. 우리가 게이트로 메탈을 쓰는데 뭐 알루미늄 메탈 이런 거 옛날에 썼었어요. 옛날에 알루미늄 초창기 반도체에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대신에 헤빌리 도프드 실리콘을 모스의 메탈 게이트로 써요. 메탈로 헤빌리 도프드 실리콘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P 플러스, 이걸 사람들이 그냥 핏불 실리콘 그래요. 나 처음에 그 삼성 전기용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핏불 그래갖고, 야, 핏불이 뭐야 도대체?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회사를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예요. 헤빌리 도프드 P 타입 실리콘. P 플러스 폴리실리콘, 이 말은 뭐냐면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이란 말이에요.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고 단결정이 아니고 증착을 해서 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같은 증착을 해서 만든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인데 거기에 보론 같은 게 그 억셉터가 잔뜩 들어가 있는 10의 18승 이상 잔뜩 들어가 있는 실리콘. 이런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P타입인데 도핑을 많이 했어.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자꾸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다가 어디까지로 가? 베일런스 밴드 엣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이 P뿔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이 그 베일런스 밴드 엣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의 워크 펑션은 얼마가 될까? 얘의 워크 펑션은 아까 실리콘의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4.03이라고 했죠. 그런데 헤빌리 도프드 P타입 실리콘이야. 그러면 이런 실리콘의 워크 펑션은 얼마가 될까? 4.0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1.12 밴드갭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5.1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M 플러스 폴리실리콘 이거는 밸런스 페르미 레벨이 자꾸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 엣지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워크 펑션이 이건 얼마야 이제? 4.03이지. 일렉트론 어피니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페르미 레벨이 자꾸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 엣지 쪽에 가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얘의 워크 펑션은 4.03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기판이 인트린식 실리콘이에요. 기판은 인트린식 실리콘이고 게이트 메탈 대신에 우리가 P뿔 실리콘을 썼어요. MS 값은 얼마냐?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 기판은 서브스트레이트는 인트린식 실리콘이고 게이트는 P뿔 폴리실리콘이에요. 그러면 P뿔 폴리실리콘은 아까 얘기했듯이 밴드 아래쪽에 가 있는 거고, 그죠? 컨덕션 밴드 엣지 쪽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워크 펑션이야, 메탈에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답이죠. 밴드 갭의 절반만큼. 지금 인트린식 세마이 컨덕터는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어? 자, 가운데 옥사이드가 있을 거고 이쪽에도 실리콘, 이쪽에도 실리콘이잖아, 양쪽이.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옥사이드야. 여기가 메탈, 여기가 서브스트레이트. 근데 이 메탈을 헤빌리 도핑을 했어. 무슨 타입으로? P타입. 그러면 페르미 레벨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워크 펑션이고 얘의 워크 펑션은 어디까지야? 요 가운데까지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밴드갭의 절반만큼만 워크 펑션 차이가 있죠. 그림을 그릴 걸 그랬나? 흉측하게 괜히 이렇게 했나? 그림 그리자. 자, 여기가 옥사이드, 여기가 메탈, 여기가 세미컨덕터예요. 지금 이쪽을 헤빌리 도핑을 했는데 P타입으로 했다며 여기까지 헤빌리 도핑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돼 이제. 백큐ම් 레벨서부터 여기까지가 메탈의 워크 펑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는 인트린식이라며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있고, 그렇지?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같아요.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 엣지, 컨덕션 밴드 엣지의 위치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얘의 워크 펑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게 phi s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phi m이죠. 따라서 요거 빼기 요거 요만큼이 차이죠. 0.56 일렉트론 볼트. 그지? 요만큼이 55 56 55 1.12니까 56이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걸어줘야 되는 볼티지는 얼마냐? 요거를 Q로 나누면 되는 거죠. Q는 엘리먼트를 찾으니까 요 2만 떼버리면 되지. 그래서 답은 0.55 볼트를 걸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만약에 기판이 앰플 실리콘이에요.
게이트는 핏불 실리콘이래. 그러면 이 차이는 얼마예요? 기판은 앰플이면 어디야? 기판은 앰플 여기까지. 메탈은 핏불 여기까지. 두 개의 차이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이게 파이 S죠.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그냥 밴드 갭이죠, 뭐. 그렇죠? 밴드 갭만큼 차이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는 1.1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대충 1.12 일렉트론 볼트. 그렇죠? 자, 질문 여기까지. 표정들이 괜히 마지막에 이거 했나? 하지 말 걸 그랬나? 표정들이 심란해 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첫 번째 경우에서 저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랑 저 메탈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지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와서 나중에 다 와이어링 하고 나면 그러면 밴드 밴딩이 돼야지 그때. 이건 밴드 밴딩 되기 이전의 걸 그린 거잖아요. 밴드 밴딩 되기 이전의 거 갖고 이게 차이값만 보면 우리가 얼마큼 밴딩이 되는지 알게 되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가정 중에 워크 펑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너무나 과감했던 그 가정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돼. 두 번째 무식했던 가정이 바로 옥사이드는 너무나 완벽해서 차지 없다. 전기를 안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지 센터가 없다라고 가정했었어요. 차지 센터가 없다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여기가 메탈이고 이 밑에 실리콘이 있고 이게 지금 뭐 SiO2라고 여기가 실리콘이 있고 여기가 SiO2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지껏 연구를 해보니까 온갖 종류의 차지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가장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소듐이나 포타슘 이온들. 이거는 사실은 그 깨끗한 물, 디아이오나이즈드 워터를 반도체 공정에서는 써야 되거든. 이온을 다 제거한 물. 근데 초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잘 주의 깊게 안 하고 또는 실험하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막 손으로 장 만지고 뭐 입김 같은 거 막 들어가고 이러면서 반도체 칩 안에 이런 Na 플러스나 K 플러스 이런 그 알칼리 메탈들이 들어갔어요. 쟤네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옥사이드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막 또 움직여. 필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기다 플러스 주면 밑으로 가고 마이너스 주면 막 위로 가고 왔다 갔다 그래요. 저런 모바일 아이온들이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우리의 가정과 안 맞잖아 지금. 우리는 저런 거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물도 디아이오나이즈드 워터 그래서 물에서 이온을 다 빼면 18메가옴 정도가 나와요. 예? 18메가옴 센티미터 레지스티비티가 그 정도로 이온을 다 제거한 물을 써요. 이런 문제를 안 야기하려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못 만져. 장갑 다 끼고 심지어 입김을 통해서 뭐 들어갈까 봐 마스크 다 하고 방진복 다 입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반도체 양산하는 공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하는 실험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계면에 픽스드 차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실리콘이면 여기가 SiO2예요. 딱 그 계면에 많은 경우 플러스 차지들이 픽스드 차지는 많은 경우 플러스예요. 픽스드 차지들이 생겨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가 SiO2고 여기가 실리콘이면 이 계면도 그럼 정확하게 SiO2일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 계면에서 서브 옥사이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SiOX인데 이 X가 2보다 작아. SiO2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인데 SiOX에서 X 값이 2보다 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리콘의 산화수가 어떻게 돼? 덜 산화된 거죠? 지금 덜 산화됐어요. 그렇지?
지금 5가 마이너스 2가니까 그게 두 개가 있어야 실리콘의 베일런스 플러스 4를 맞추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5가 부족해. 예. 5가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차지가 되겠죠. 그런 애들이 여기 존재해요. 픽스드 차지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로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또는 서피스 스테이트 이렇게도 불러요. 이 이야기는 내가 전에 페르미 레벨 피닝 얘기할 때도 사실 얼핏 얘기했어요. 실리콘이라는 게 밴드갭이 1.12고 그 사이에는 에너지 스테이트 없다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어떠한 실리콘이냐 하면 실리콘 원자가 4개의 이웃한 다른 실리콘하고 제대로 결합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실리콘들이 만드는 에너지가 이런 밴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 기판의 가장 끝에 여기가 옥사이드고 여기가 메탈이면 이 표면 쪽에 있는 실리콘들은 결합 4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결합 4개를 하고 있지 못해요. 얘네들은 결합 4개를 다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에 실리콘 원자들이 없잖아. 그렇죠? 표면에는 결합을 이웃한 실리콘 3개 또는 아주 운 없는 경우는 2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댕글링 본드라 그래. 결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리콘들이 존재해요. 댕글링 본드들이 존재하게 돼서 이 댕글링 본드 때문에 어떠한 재료의 표면에는 항상 벌크에서는 없는 새로운 에너지 레벨,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벌크라면 밴드갭 사이에는 어떠한 에너지 레벨도 있을 수 없지만 서피스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밴드 스트럭처를 그림으로 그리면 실리콘인 경우에 이게 밴드 갭이면 이렇게 밴드 갭을 그렸어.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 여기가 컨덕션 밴드. 이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도. 하지만 이 서피스 쪽에는 스테이트들이 가능해요. 여기도 가능하지 물론. 가능해요. 표면 쪽에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 이미 다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스테이트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때? 원래는 벌크에는 스테이트가 없어야 되는데 표면 쪽에는 여기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서피스 스테이트 또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또는 인터페이스 트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냐 홀이 채워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뉴트럴이 되기도 하고 차지를 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QIT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 트랩에 들어가 있는 차지예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또 차지들이 뭐 플러스 차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X 표시한 애들 걔네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심볼은 붙이지 않았지만 또 옥사이드 안에도 픽스드 트랩 차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옥사이드 안에도. 실리콘만 계면이 있나? 아니죠. 방금 실리콘의 인터페이스적 이게 스테이트 있을 수 있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SiO2에도 SiO2는 밴드갭이 예를 들면 이쪽이 SiO2다. 여기가 SiO2야 이렇게. 밴드갭이 한 9.1 렉트론 돼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 없어야 되잖아. 근데 또 실제는 여기 스테이트들이 또 이렇게 있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무슨 그런 차지들, 거기에 또 트랩되는 차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차지들이 하여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디얼 모스에서는 어때?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했잖아.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했죠? 그런데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종류가 많어. 그래서 강의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또 한 2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퉁 쳐서 설명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칠 거냐 하면 단순화하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차지들은 다 이 계면에만 있다라고 일단 가정해 봅시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 얘네들은 모바일 차지고 여기 옥사이드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차지도 있을 수 있고 픽스드 차지도 있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그냥 계면 쪽에 있다. 옥사이드의 계면 쪽에 가까운 곳에 있다. 옥사이드와 실리콘 그 계면 쪽에 얘네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차지를 다 합쳐서 그냥 QI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 있는 차지들을
다 그냥 QI라고 표현할 거야. QI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 쿨롱이에요. 이걸 그냥 인터페이스 차지, 네트 인터페이스 차지라고 내가 부를게요. 자, 그러면 계면에 여기가 실리콘이고 여기가 이제 옥사이드인데 이 계면 쪽에 차지가 있는데 편의상 플러스 차지가 일단 있다고 계산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나중에. 플러스 차지가 옥사이드 쪽에 QI가 있어요. 그러면 계면에 여기가 계면이야. 위에가 옥사이드, 밑에가 실리콘.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어. 그럼 실리콘 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차지. 양은 얼만큼? 마이너스 QI만큼. QI라는 차지가 옥사이드 쪽에 계면 쪽에 있다면 실리콘 쪽 계면에는 마이너스 QI라는 차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QI라는 차지가 그냥 생기나? 만약에 이게 아이디얼 모수였다면 옥사이드에 차지가 없었겠죠. 마이너스 QI라는 차지를 실리콘 쪽에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게이트에 볼티지를 걸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볼티지를 걸어야 돼? 그러려면. 게이트에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으면 아이디얼 모스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QI라는 차지가 유발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볼티지를 하나도 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면 쪽에 플러스 QI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QI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이 계면 실리콘 쪽에 마이너스 QI라는 차지가 모여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야? 밴딩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옥사이드 계면 쪽에 있는 이 차지들로 인해서 실리콘 쪽에 서피스 포텐셜이 휘어져서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모였다는 얘기야. 이런 효과는 언제 나타날 수 있어? 아이디얼 캐패시터였다면 게이트에 플러스를 걸어야지만 VG가 플러스였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지들이 알아서 그냥 일으켜버린 거예요. 계면에 존재하는 옥사이드 차지 때문에, 인터페이스 차지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밴드가 휘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서피스 포텐셜이 0이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워크 펑션 얘기할 때하고 비슷하게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려면 이번에는 어떤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 네거티브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요. 마치 플러스 볼티지가 걸어져 있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이미 지들이 모여져 있어. 따라서 얘네들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다 플러스 볼티지를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볼티지를. 그래서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줘야지만 밴드가 다시 플랫하게 돼요. 따라서 플랫 밴드 볼티지, 지금 얘기하는 플랫 밴드 볼티지는 워크 펑션 차이는 없고 메탈과 세마이 컨덕터 사이에 워크 펑션 차이는 없고 순전히 밴드가 플랫하지 않은 원인이 옥사이드 계면에 존재하는 차지 때문에 야기됐다고 가정할 때 밴드를 다시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볼티지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 차지 양을 C0로 나눠주면 돼요. C0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예요. 단위 면적당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왜냐하면 캐패시턴스라는 게 뭐예요? 이거 C0를 1로 보내면 마이너스 QI 나누기 볼티지지. 그지? 어떤 볼티지를 검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차지 양. 이게 캐패시턴스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모스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지금 QI 값을 C0로 나눠준 이 볼티지만큼 다만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옥사이드 쪽에 QI라는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세마이컨덕터 쪽에는 마이너스 QI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QI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QI가 옥사이드에 QI가 존재하면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QI가 없어져. 여기에 QI가 존재하기 때문에 밑에 마이너스 QI가 존재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줘야지 얘네들이 없어지죠.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고. 자, 이게 밴드를 플랫하게 만드는 조건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C0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당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자,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워크 펑션 차이가 있는데 없다고 함으로 인해서 볼티지 시프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옥사이드에 온갖 차지들이 있는데 없다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이디얼에서는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정 텀들이 들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하면 워크 펑션과 인터페이스에 있는 차지들, 옥사이드 차지 센터들 얘네들을 다 고려한 보정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상적일 때와 비교했을 때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이제 쉬프트하게 되죠. 그 쉬프트는 우리가 플랫밴드 볼티지만큼 쉬프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플랫밴드 볼티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밴드를 이상성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플랫밴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성에서 벗어난 리얼 캐패시터를 다시 아이디얼 캐패시터 상황처럼 밴드가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 볼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바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V, 플랫밴드 볼티지는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서피스 포텐셜을 0, 플랫밴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트 볼티지를 얘기하는 거고, 팩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앞에서 공부했던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플랫밴드 볼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사이드에 계면에 존재하는 차지들.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보정 텀. 그렇죠? 그래서 운 좋은 경우는 이거 둘 다 없으면 아이디얼 캐패시터고, 이 둘 다 0이 돼버리면 아이디얼 캐패시터인 거고, 운이 좋으면 이거는 없고 이 텀은 살아있거나 또는 이 텀은 없고 요거는 살아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둘 다 살아있어요. 둘 다 0이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자, 그래서 플랫밴드 볼티지만큼 볼티지가 다 쉬프트가 돼요. 그래서 그 이상적일 때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VT 프라임이라면 실제 모스에서 또는 실제 모스펫에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거기에다가 플랫밴드 볼티지를 더하기 한 것만큼 이동을 하게 돼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바로 요거 얘기하려고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트랜지스터 키구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볼티지를 VT보다 크게 해야지 되는 거였었잖아. 그 VT가 중요한 거죠, VT.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트랜지스터 키려고 그러면 안 켜져. 또는 이 볼티지에서는 켜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켜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 하려고. 플랫밴드 볼티지만큼 이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어요. 플랫밴드 볼티지만큼. 여기에 미치는 요인은 워크 펑션 차이와 거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지들 때문이에요. 모바일 차지, 픽스드 차지, 인터페이스 트래피드 차지 또는 옥사이드 트래피드 차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할 때는 그 모든 차지들을 다 퉁쳐가지고 그냥 계면 쪽에, 옥사이드 계면 쪽에 존재한다 라고 하고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 식의 모양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차지들의 종류가 달라져도 모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모바일 차지 텀 이런 걸로 하나 들어가고, 또 뭐 픽스드 차지 텀 또 들어가고, 인터페이스 트랩 텀 하나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퉁쳐갖고 그냥 하나의 텀으로 내가 써버린 거예요. 자, 이 몇 시까지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나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보안이, 기판이 무슨 타입? 여기 써있네. B타입. 예. 하이 프리퀀시 찍은 거죠. 아이디얼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에서는 옆으로 시프트 한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시프트해요. 이 시프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크 펑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시프트일 수도 있고, 차지 때문에 벌어진 시프트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꼭 일로만 일어나지 않아요. 일로도 시프트 할 수 있어. 그렇죠? 워크 펑션 때문에 일로 시프트 해야 되는데, 차지는 네거티브 차지가 잔뜩 쌓였다. 만약에 인터페이스 옥사이드 쪽에. 그러면 차지 텀은 일로 시프트하게 만들고, 워크 펑션 텀은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만들고, 두 개가 타협 봐갖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수도 있어요. 시프트 방향은 워크 펑션 차이가 어느 게 더 크냐,
그리고 옥사이드에 있는 차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지금 옥사이드 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얘는 시프트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거죠.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여기에 QI라는 차지가 있으면 실리콘 쪽에 마이너스 QI가 있는 거지. 따라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다 마이너스 볼티지를 가해야 됐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시프트한다. 반대로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플러스 쪽으로 시프트한다. 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CV 메저먼트가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모스펫 또는 모스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툴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찍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떠한 트랩들이 있는지, 그 트랩은 또 얼마나 있는지, 워크 펑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빠진 것만 2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고 끝낼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논의는 소위 말해서 인핸스먼트 모드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를 가정하고 설명을 했어요. 여지껏 다 끝났다고 하면서 뭘 용어가 또 나와. 그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미 화공 재료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인핸스먼트 모드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트랜지스터예요. 여기에 앰플, 그럼 여기는 뭐야? P-타입 실리콘. 인버전을 시켜서 여기에 채널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채널이 만들어지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VT보다 큰 게이트 볼티지를 걸어야지 전류가 흐르죠. 드레인 쪽에. 그래서 VG가 0일 때 또는 음일 때 이때는 안 흘러.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VT보다 작은 볼티지에서는 안 흘러요. 그러다가 VT보다 큰 볼티지로 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런 양상이죠. 그 전기공학에서 심볼은 이렇게 표현해요. 애초에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게이트 볼티지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될 수도 있지. 형성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심볼을 이렇게 쓰고 이걸 갖다가 인핸스먼트 모드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라고 그러고, 이 그림은 N채널 모스펫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볼을 그 약자를 N 모스펫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핸스먼트 모드라는 말은 VT보다 작을 때는 디바이스가 오프라는 말이에요. 꺼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게이트 볼티지가 0이면 게이트 볼티지 아무것도 안 걸어주면 디바이스가 꺼 있는 거죠. 그래서 노멀리 오프 상태야. 아무 짓거리도 안 하면 오프고 우리가 온을 시켜줘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디플리션 모드라는 게 있어요. 디플리션 모드는 애초에 여기에 채널이 있어. 채널이. 여기 앰플이고 여기도 N타입 채널이 애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랬다가 여기다 볼티지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던 N 채널이 디플리션이 되도록. 그래서 N 채널의 채널 위스가 점점점 얇아짐으로 인해서 전류가 안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노멀리 온이야. 평상시에 온이고 게이트에다가 만약에 어떻게 해야 이게 전류가 안 흐르게 될까? 지금 소스 드레인 여기 게이트인데 여기가 N 채널이 애초에 형성돼 있어요. 게이트에다 볼티지 하나도 안 걸어도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흘러요. 여기가 채널이 N이기 때문에 이거 전류 안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게이트에다 마이너스 걸면 되죠. 예. 마이너스 걸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점점점 전류가 안 흐르게 돼요. 이렇게 동작하는 트랜지스터, 그게 그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게이트 볼티지가 0일 때 노멀리 온이에요. 그냥 게이트에 아무 짓거리 안 하면 노멀리 온 상태고, 뭔 짓거리를 해줘야 전류가 작아져. 또는 게이트 쪽에 이 채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볼티지를 걸어주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전류가 더 흐르겠죠. 그래서 VG가 양으로 걸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아무 짓거리 안 해도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점점 안 흘러서 오프시킬 수 있는 이런 트랜지스터. 이게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동작 방식은 인핸스먼트 모드와 디플리션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게 이거지. 아무 짓거리 안 했으면 꺼져 있어야지 지가 켜지면 돼요. 이건 좀 특이한 목적이니까 모든 설명은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지만 동작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얘나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모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스레시홀드 볼티지 VT가 플랫 밴드 볼티지만큼 이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시프트한다 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프트 되는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내가 만든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되는 볼티지가 몇 볼트에서 동작하도록 내가 만들어야만 돼. 근데 그 계면에 존재하는 그 차지들 또는 워크 펑션 차이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는 2볼트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인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런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10볼트네. 그랬더니 상사가 와갖고 야 10볼트짜리 이렇게 전력만이 소모해갖고 이거 어디다 갖다 팔아먹냐? 그러면서 막 쿠사리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VT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VT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였어? 하나는 워크 펑션과 하나는 차지였었죠. 워크 펑션은 메탈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하지만 차지는 어때? 내가 의도적으로 또 차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바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도체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도펀트, 보론이나 포스포러스 이런 거를 도핑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핑을 하는 거야. 이 채널 V를 예를 들면 보론으로 도핑을 해. 그럼 이 보론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B- 이온이 되죠. 그지? 여기에 B- 이온이 됐어. 그럼 이건 무슨 효과를 내게 돼요? 포스포러스를 넣었다면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 뭐 보론을 넣었다고 칩시다. 보론을 넣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생겼어. 그거는 뭐와 같은 효과야?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어준 거와 같은 효과잖아. 따라서 VT가 플러스 쪽으로 시프트하게 만드는 효과예요. 반대로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하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준 거와 같은 효과죠. 따라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절을 해서 여기다가 딱 도핑을 해요. 그러면 VT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T 조절하는 거는 식은 아까하고 똑같아. 아까도 QI 나누기 C0 했었지. 앞에 마이너스 있고 똑같은 식이에요. 어차피 이온 갖고 VT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론 집어넣으면 포지티브 시프트. 보론은 들어가서 뭐가 돼?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또 들어갔지. 앞에 마이너스 여기서 내려온 거고. 반면에 포스포러스는 들어가면은 그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온 거고요. VT가 보론을 도핑을 하면 포지티브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를 도핑하면 네거티브 시프트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보론이나 포스포러스를 원하는 양만큼 임플랜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넣어요. 다음 시간에 패브리케이션 때 얘기하겠지만 임플랜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면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VT를 시프트 하겠죠. 그지? 자, 여기에서 B 얘는 보론의 도우즈고 요거는 포스포러스의 도우즈예요. 단위 면적당 포스포러스 개수, 이온의 개수. 예제를 하나 봅시다. 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제. 옥사이드 두께가 0.1 마이크론이고 모스를 만들었는데 VT가 0.5V가 나왔대. VT 0.5V가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VT가 2V짜리가 필요하대. 그러면 플러스로 1.5V 시프트 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로 1.5V 시프트 해야 돼요. 플러스로 1.5V.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뭘 도핑하면 돼? 보론. 플러스로 시프트 시키려면 마이너스 이온을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네, 그래서 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핑을. 얼마큼 도핑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 캐패시턴스 그 C0분의 Q 값이니까 마이너스 C0분의 Q니까 C0 두께 그 다음에 SiO2니까 3.9 그 다음에 이게 E0 값, 백큐 퍼미티비티 값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 단위 면적당 차지량은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VT 이 값은 1.5V가 돼야 되죠. 지금 플러스 1.5V고, 요거 여기서 구했어. 그러면 이제 Q는 알고 있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요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3.2 곱하기 10의 11승계. 보론을 3.2 곱하기 10의 11승계를 요 계면에다가 옥사이드와 실리콘 계면 바로 요 밑에 쪽에다가 딱 도핑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VT가 2V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VT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온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는. 기말고사와 숙제. 숙제를 낼까 말까 내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세 문제만 준비했어요. 마지막 세 개만 숙제합시다. 시험 보는 날 갖고 오면 돼. 시험 보는 날.